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현승호입니다. 어느덧 저의 공동대표 임기 4년 중에 이제 2026년 한 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기 위해 학교를 휴직하고 제주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사무실 근처 숙소에서 지내며 제주와 서울을 오간 지 언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거의 매주 제주와 서울을 오갔으니 1년에 대략 한 100번의 비행을 한 셈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번만 더 하면 약 300번의 비행을 하게 됩니다. 공동대표를 수락하고 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매주 제주와 서울을 오가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격주로 한 주는 서울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한 주는 제주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 체력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부담을 좀 줄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처음 몇 개월은 그렇게 사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 7월 서희초 사건이 터지면서 그런 생활은 자연스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고 이럴 때 좋은교사 운동은 뭘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원망 섞인 말씀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 말씀을 따라 긴급하게 애도 서클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함께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7월의 어느 날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교사 운동이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내용을 짧은 시간에 발표해야 했기에 새벽까지 문장을 다듬고 단어를 고쳐가며 준비했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해달라고 말입니다. 토론회에서 애도문과 토론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발표를 모두 마치고 휴대폰을 켰는데 수십 개의 카톡과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좋은 교사 운동이 뭐 하는 곳이냐, 어디 있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냐 하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순간 저희 좋은 교사 운동 홈페이지가 접속력을 감당하지 못해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저희 운동 회원 선생님들이 위로를 얻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서 좋은교사 운동 회원님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의 글이 올라오는 것이 제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제가 발언한 내용은 그동안 좋은교사 운동이 꾸준히 일관되게 주장하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을 뿐 좋은교사 운동은 늘 같은 주장을 해왔고 그것이 이번 일로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서울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로 바꾸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 집회 후에 우리 회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더운 여름 집회를 마치면 인근 카페는 늘 10,000원으로 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교사 운동 회원들이 모여 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집회 후 시원한 커피를 마시러 오시라고 홍보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공간을 찾아주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집회, 아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교사 집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꾸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2023년 9월 4일 서희초 선생님 49제 추모 집회가 다가왔습니다. 교사들은 연차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교육 공동체가 합의해서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평화롭게 공교육 멈춤의 날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갑작스레 징계 원칙을 언급함으로써 학교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 좋은교사 운동은 모든 회원 선생님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하며 단 한 명의 선생님도 징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좋은교사 운동에서는 구사집회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는 정당한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놀랍게도 무려 32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평소처럼 만든 구글 설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응답을 해주셔서 그 당시 제 최신형 맥북이 데이터를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32만 명 수준에서 설문을 닫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순식간에 기사화되었고 당시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한 국회의원이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장관을 질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교사 징계 원칙을 철회하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사 운동과 함께 일하신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모든 정책과 법이 관료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이 마치 사람들이 하는 일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저는 100번째 비행을 했습니다. 이후 교권업법은 마련되었지만 현장 교사들의 고통, 아이들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들이 예산과 인력의 투입은 없고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관리자를 서로 단절시키는 정책 방향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해도 이러한 단절이 교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좋은 교사 운동은 6년 만에 대면 기독교사 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 옆으로 치워두고 찬양만 들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그해 2024년 1월 교육공동체의 대화 모임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공동체 회복에 있고 그 회복의 열쇠는 역시나 대화라고 확신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 대화 모임을 하면서 휴직하셨던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용기를 얻기도 하셨고, 교직을 그만둘 고민을 하시던 선생님은 대화 모임 이후 계속 학교를 다니기로 결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사 대회에서 선생님들께 그냥 대화하자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는데 앞에 한 승객의 가방에 예쁜 말 키링이 대롱대롱 걸려 있었습니다. 말이 걸려 있네? 말이 걸려 있어? 말을 걸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말걸기 캠페인입니다. 기독교사 대회에서 이 캠페인을 제안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울고 웃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주제 강의를 마치고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대회 폐막식을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쯤 무대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한 예비교사 한 분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만두려고 했는데 기독교사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하고 답했습니다. 제 진심이었습니다. 나 같은 막대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싶었습니다. 2000년 예비교사 시절 기독교사 대회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고 나도 기독교사로 좋은 교사로 살기로 결단했었는데 다시 그런 후배가 나와주다니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역에 대한 보상이고 이 여름을 뜨겁게 다스린 대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후 2024년 2학기는 나는 하루 한 명 말걸기를 선택한다는 그 슬로건으로 말걸기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운동을 펼치고 같은 강의를 여기저기서 하고 또 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21일 챌린지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2024 기독교사 대회는 하나님께서 좋은 교사 운동을 사용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구나. 좋은 교사 운동 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구나.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다소 두렵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인가? 이 고민을 하며 2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고 저는 200번째 비행을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신나게 말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제2의 서희초 사건으로 불리며 많은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저는 제 고향 제주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이 저와 나이도 성함도 비슷해서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주에 내려가 선생님의 발인에 참석했습니다. 제주에는 화장장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저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낯선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너무 많은 교복 입은 학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휴일인데 교복을 입고
335 모여든 학생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분양을 마치고 나오며 교복 소매에 눈물을 감추는 학생들을 보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교복에 눈물이 적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희초 사건 2년이 지났는데 교권 5법이 있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이 있는데 민원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이라는 것이 각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전까지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분노했었다면 이제는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후 좋은교사 운동 제주모임 대표님의 요청으로 제주 사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설문을 돌려서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전담기구를 만들자고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지나칠 정도로 교사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껴져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제주도교육청의 국감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신 고 현숙윤 선생님 학교에서 작성한 사건 경위서에서 선생님의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하게 유가족께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고 유가족과 통화 중에 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녹취는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그 허위 경위서를 알면서 그대로 국회로 제출한 것이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실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빌려 진실이 알려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결국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진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편지를 작성하는 오늘도 저는 유가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장 고통받는 유족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희생자가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하나가 또 누군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 1년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좋은교사 운동을 통해 교육의 어둠을 밝히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00번째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좋은교사 운동 같은 단체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 나라에 좋은교사 운동 같은 기독교사 단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분노와 복수로 가득할 때 함께 애도하자고 말하는 단체, 서로 담을 쌓고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막고자 할 때 먼저 말을 걸자고 하는 단체,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 같아도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단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유가족과 교사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단체, 우리의 이익을 상대화하고 아이들의 신음소리에 먼저 응답하고자 하는 단체, 이 세상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여전히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좋은교사 운동을 후원하여 주십시오. 제주에 가족을 놔두고 떠나는 저의 300번째 비행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역시 선생님의 교실이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교사 운동을 후원해 주신다면 좋은교사 운동은 올해도 모든 기독교사를 좋은교사로 세워 한국 교육을 새롭게 한다는 저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